자, 교재 128쪽에 5번의 조합 슬림과 등 양갈로 1번의 조합 슬림 업무 시장 군수 등 토지특공사 등 또는 지정개발자가 아닌 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토종 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다음 줄칩니다. 토종 소유자가 재개발 사업을 시행할 경우는 그러하지 않다. 자, 우리가 토종 소유자 20 미만의 재개발 사업 시행할 수 있죠. 이럴 때는 조합 설립하지 않는다 이 뜻이에요. 자, 양갈로 이번에 재개발 사업의 설립동 및 인가, 재개발 사업의 추진위원회가 갈로 띄어쓰고 조합을 설립하려면 줄칩니다. 토종 소유자 4분의 3 이상, 토지 면적 2분의 2 이상, 토지 소유자 동의를 받아까지 줄치고, 그 다음 줄에 시장소는 인가를 받아야 한다. 그래 줄치면 돼요. 자, 이 동의요건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3번에 재건축 사업의 설립동 및 인가. 재건축 사업은 첫째, 주택단지 아닐 경우에 재건축 사업의 추진위원회가 갈로 띄어쓰고 조합을 설립할 때는 자, 주택단지의 줄칩니다. 공동주택의 각 동까지 줄치고 갈로 띄어쓰고 별 구분 소유자 가반수 동의까지 줄치고 또 갈로 띄어쓰고 또 줄칩니다. 와 주택단지 전체 구분 소유자 4분의 3 이상, 토지 면적 4분의 3 이상, 토지 소유자 동의를 받아 그 줄 끝에 시장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그래 줄치면 돼요. 방갈로 이번에 주택단지 아닌 경우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정비구역에 포함된 때는 주택단지 아닌 지역의 줄칩니다.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4분의 3 이상,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 토지 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렇게 줄치면 돼요. 자, 그래서 이런 동의 요건이 시험에 잘 나오기 때문에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밑에 박스는 문제 풀이 때 보시고 양갈로 4번에 가서 인가사항 변경이라고 되어 있죠. 자, 조합 설립을 할 때 인가 받았어요. 그걸 다시 변경할 때는 어떻게 동의받아야 되느냐 이 뜻이에요. 이항과 사망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줄칩니다. 총회에서 조합은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고 밑에 줄 시장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줄칩니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는 얼마 동의받아라? 3분의 2 동의받아야 돼요. 자, 양갈로 5번이나 6번은 다 문제풀이 때 보시고 7번도 그렇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6번 토지 등 소유자 동의 방법이라고 되어 있죠. 자, 우리가 이런 동의를 받으려면 동의를 어떻게 받느냐 이 뜻이에요. 1번 동의 방법, 동의 갈로 띄어놓으시고 동의는 줄칩니다. 그 다음에 서면 동의서에 토종 소유자가 성명을 적고 지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하며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해야 됩니다. 자기 이름 적고 그 다음에 도장입니까? 지장입니까? 지장 찍어야 돼요. 양갈로 3번에 가서 검인 서면동의서, 서면동의서를 작성할 경우에 법 31조 1항 추진위원회 구성 및 35조 2항부터 4항까지 조합 설립 동의까지 규정에 해당할 때는 시장 구성이 대통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검인한 서면 동의서를 사용해야 하고 검인받지 않은 서면 동의서는 효력 발생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검인한 서면 동의서를 써야 된다 뜻이에요. 4번 동의자 수 산정은 어떻게 하는지 산정 방법 동그라미 1번에 1번 주간경계선 사업이나 재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자 의할 것 가나 다나 네 가지가 있죠. 그 가로 묶어봅니다. 자, 가에 보시면 한 필지 토지 또는 하나의 건축물을 여럿이 공유를 할 때는 그 여럿을 대표하는 1인을 토지 등 소유자로 산정할 것. 자, 이 부분이 법이 조금 바뀌었어요. 자, 그게 그 여럿을 이란 말 찾았습니까? 그 여럿을 꺼버리고 자, 그 여럿을 그 자리에 들어갈 말이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의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 이상 동의를 받아 이를 자, 이 말이 바뀌었어요. 그 여럿을이라는 말은 이거로 바꿔야 됩니다.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의 토지등 소유자 얼마 이상 동의받은 4분의 3 이상 동의를 동의를 받아 이를 바꿨습니까? 이를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 소유자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유관계일 때는 한 사람 모르는데 새로 바뀐 내용은 이 한 사람 대표 1인이 동의를 얼마 받아야 돼요? 4분의 3 이상 동의받은 자 대표 한 사람만 토지등 소유자로 봐라 이 뜻이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나의 토지의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와 해당 토지 지상권자를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 소유자라고 봅니다. 그러면 지상권자, 토지 소유자 합쳐서 몇 사람? 한 사람. 나의 1인이 다수의 필지, 토지, 다수의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필지나 건축물 수에 관계없이 토지등 소유자 1인으로 산정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여러 개 가지고 있다. 그럼 몇 사람? 한 사람입니다. 나의 2 이상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한 공자가 동일한 경우에 그 공자 여럿을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 소유자로 산정합니다. 자, 그래서 2 이상의 거기에 토지나 건축물을 소유한 공자가 동일할 때, 동일한 공자가 여러 개 가지고 있다. 그럼 그 전체를 한 사람으로 산정해라 뜻이. 이번에 재건축 사업의 경우는 다음 항목 기준에 따를 의해야 되는데 가나다가 있죠 밑에 그 가로 묶어 보면 돼요. 소유권, 구분 소유권을 여럿이 공유할 경우 그 여럿을 대표한 1인을 토지등 소유자로 산정하고 나의 1인이 2 이상의 소유권, 구분 소유권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소유권, 구분 소유권 수에 관계없이 역시 토지등 소유자 한 사람으로 나의 2 이상 소유권, 구분 소유권을 소유한 공자가 동일할 경우에는 공자 여럿을 대표한 1인을 토지등 소유자로 산정합니다. 자, 그래서 공유관계든 여러 개 가지고 있든 지상권이 있든 결국 한 사람 산정해라 뜻이죠. 자, 그 다음 페이지 5번에 가서 위에 줄칩니다.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그 재산관리청 각각을 토지등 소유자로 산정해야 됩니다. 국공유지도 각각을 토지등 소유자로 산정해라 이 뜻이죠. 그 외 거는 뭐 지금 특별히 볼 거 없습니다. 자, 밑에 7번이나 8번 이런 내용도 다 문제 풀이 때 보세요. 여러분 시험 문제 없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9번에 조합의 법인격 등 찾았습니까? 1번 조합은 법인으로 하고 조합 명칭에는 정비사업조합이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됩니다. 성립시기 자 조합은 조합 승인가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 대통령이 정한 사항을 자 줄칩니다. 등기한 때 성립합니다. 이 등기를 해야 조합이 성립돼요. 조합원의 자격, 조합원은 누가 되느냐? 자 재개발 사업은 박살이 줄칩니다. 토지등 소유자, 즉 토지 건축, 토지 건물 소유자, 지상권자까지 조합이 됩니다. 여기부터 씁니다. 찬반 불문이라고 썼어요. 그래서 재개발 사업에서는 토지등 소유자이면 사업을 찬성하든 반대하든 따지 않고 다 조합이 돼요. 자, 그 다음에 재건축 사업은 줄칩니다. 토지등 소유자로서 재건축 사업에 동의한 자만 되죠. 자, 재건축 사업은 반대하면 조합이 안 됩니다. 그렇게 주의하고. 자, 그 밑에 다음의 하나에 해당할 때는 줄칩니다.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한 명을 조합으로 본다. 그렇게 줄치고. 1번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권과 지상권이 여러 명이 공유에 속하면 한 사람만 조합을 봐라. 2번 여러 명이 토지등 소유자, 여러 명의 토지등 소유자가 한 세대에 속한다. 가족관계다. 가족관계일 때는 한 사람만 조합을 봐요. 3번에 조합 설립인가 가로띠름 치고 후 한 명의 토지등 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될 때도 한 사람만 조합을 봅니다. 양갈로 2번 조합은 자격제한. 자, 조합은 지위는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경우에만 양도 제한합니다. 주택과에 따른 투기가일주란 말 찾았습니까? 그게 동그라미. 투기가일주일 때는 조합은 지위가 제한됩니다. 제정된 지역에서 줄칩니다. 재건축 사업을 시행할 경우 조합 설립인가 후에 재개발 사업을 시행할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 후에 해당 정비 사업의 건축물 토지를 양수가 줄치고 관로 떼어놓으시고 한자는 1학에도 불구하고 조합이 될 수 없다 줄칩니다. 어디에서? 투기가일지구에서 그렇습니다. 자, 투기가일지구라도 예외로 조합이 되는 경우가 관로 안에 보시면 상속 이혼으로 인한 양도 양수일 때는 제의한다는 말 찾았습니까? 상속이나 이혼으로 인해서 양도 양수됐을 때는 조합은 인정해 줍니다. 투기가일지구라도. 자, 그렇게 하시고. 자, 그 줄 끝에 다만 다음 줄칩니다. 양도인이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그 양도인으로부터 건축물 토지를 양수한 자는 그러하지 않다. 조합이 된다 이 뜻이. 그래서 양도인으로부터 양수한 자는 조합이 될 수 있는 경우가 박스에 1번부터 해서 그 다음 페이지 박스 쭉 길게 돼 있죠. 이걸 어떻게 다 보고 시험장에 가냐. 본다고 뭐 기억합니까? 못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가감하게 놓을 것만 딱 봅시다. 자, 1, 2, 3, 4 찾았습니까? 그 네 가지만 봅시다. 그 외 거는 본다고 뭐 알아지는 것도 아니고. 자, 1번 봅시다. 세대원 가로 떼어놓으시고 세대원이 근무 생업상 사정이나 질병치료 관란의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장이 그 다음 줄칩니다. 1년 이상 치료나 요양에 필요하다 인정할 경우로 한정합니다. 질병 치료일 때는 자, 치료기간이 몇 년 이상 돼야 된다? 1년 이상이 돼야 돼요. 취약 결혼을 해서 세대 모두 해당 사구역에 위치하지 않은 특별시, 광역시, 특시, 특도, 시군으로 이전할 때는 그자로부터 양수한 자는 조합이 된다 이 뜻이요. 이번에 상속에서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 모두 이전할 때는 그자로부터 양수한 자는 조합이 돼요. 3번 세대 모두 해이주하거나 세대 모두 2년 이상의 동그라미에서 주의하시고 해 처리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자로부터 양수한 자는 조합됩니다. 4번의 줄칩니다. 1세대 1주택자로서 양도하는 주택에 대한 소유기한 및 거주기한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일 때는 그자로부터 양수한 자는 조합은 돼요. 자, 소유기한이란 말 밑에 씁니다. 10년이라고 썼어요. 자, 거주기간 밑에 씁니다. 5년이라고 쓰세요. 자, 그래서 1주택 1세대. 1세대가 1주택을 가지고 있어요. 그걸 양도할 때 소유기간이 10년 이상이고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자부터 양수받은 자는 조합이 된다 이 뜻이에요. 자, 그런 점에 주의해서 보시고 그 외에는 문제풀이 때나 봅시다. 자, 이제 11번에 내려가서 조합 정관, 조합 임원, 총회, 대의원회 찾았습니까? 자, 정관 변경 칸에 보면은 정관을 변경할 때는 조합이 총회에서 개최하여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은 과반수 동의받아서 정관 내용 변경하는데 시험에는 자, 과반수 받아서 변경하는 내용이 있고 3분의 2 받아서 변경하는 내용이 있는데 3분의 2 변경했을 때 정관 내용이 변경되는 사항이 시험에 자주 나와요. 자, 그래서 관로 안에 정관 내용 중 다음에 줄칩니다. 조합은 장애에 관한 사항, 조합원의 제명, 탈퇴, 교체에 관한 사항, 정비구역의 위치, 면적, 조합의 비용 부담 및 조합 회계에 관한 것, 정비사업비의 부담 시기 및 절차, 시공자, 설계자의 선정 및 계약서에 포함될 내용은 얼마 동의받아야 됩니까? 3분의 이상 자, 동의를 받아서 시향수 인가받아야 변경됩니다. 그래서 3분의 2 동의받아야 변경되는 내용이 시험에 자주 옵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외우려고 해서 외워주는 게 아니고 자주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밑에 내용은 지금 볼 거 없고 그 다음에 가서 양갈로 이번에 조합의 임원, 임원의 자격, 임원은 누가 되느냐 이 뜻이에요. 조합은 조합원으로서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또는 토지, 재건축 사업의 경우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를 말하는데
소유한 자의 동그라미. 일단 임원이 되려면 소유를 하고 있어야 돼. 자, 갈로 안에 하나의 건축물 또는 토지 소유권을 다른 사람과 공유를 할 경우에는 가장 많은 지분을 거기에 밑줄. 자, 가장 많은 지분을 소유한 경우로 한정해서 임원이 됩니다. 다음 각호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조합장 1명 이사감사를 임원으로 두는데 이 경우다 또 줄칩니다. 조합장은 선임일로부터 관리처분계 인가받을 때까지 해당 정비구역에서 거주, 영업을 하여야 합니다. 이 조합장은 선임일로부터 관리처분계 인가받을 때까지 정비구역에 살고 있든지 영업하고 있어야 된다. 왜? 소위 떠내기들은 조합장 해서는 안 된다 이 뜻이에요. 자, 그러면 임원의 자격은 박스는 1, 2번 있죠.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토지를 5년 이상의 동그라미 소유하든지 아니면 2번 정비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선임일 직전 3년 동안 정비구역에 1년 이상의 동그라미 거주하고 있으면 임원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방갈로 2번에 임원 줄칩니다. 조합장 1인, 자, 이사는 3명 이상으로, 토동 소유자가 100명을 초과할 때는 5명 이상으로, 감사는 1명 이상 3명 이하로 둬야 됩니다. 그것까지 줄치고. 그 다음 그냥 봅시다.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사무총괄하고 총회 대인의 의장이 됩니다. 조합장이 대인의 의장이 될 경우 대연을 본다. 다음에 줄칩니다. 조합장 또는 이사의 자기를 위한 조합과 계약이나 소송에 관해서는 누가 조합을 대표해야 됩니까? 감사가 조합을 대표해야 됩니다. 조합 임원은 같은 목적의 정비 사업을 하는 다른 조합의 임원이나 직원 겸할 수가 없어요. 자, 3번 선거관리위원회 위탁. 자,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은 총회에 거쳐 추진위원회 위원이나 조합위원 선출에 관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국가기관이죠. 대통령 선거, 그 다음에 국회의원 선거를 관리하는 곳인데 일개 조합의 임원 선출도 여기서 선거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 뜻이에요. 왜? 과거 1990년대 자 재개발 사건 하면은 서로 조합장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엄청나게 그 선거가 부정적이고 금권 선거고 말이 많았습니다. 제가 그때 옛날에 일할 때 조합장 될 사람들이 앞에 4명이 모아서 연설해요. 연설하고 나면은 다 앞에 앉아요. 앞에 있으면 그 이제 뭐 비서 같은 사람이 와가지고 그 앉은 자기 앞에 봉투를 이마에 나눴어요. 그 봉투는 안에 10만 원 들었어요. 10,000원짜리 10장. 그래서 저게 포장대가 투표하죠. 그 투표하면 넣는 게 아니고 요 앞에 와요. 자기가 찍은 투표함을 그 후보자 앞에 딱 보여줍니다. 그럼 뭐 줍니까? 10만 원. 그렇게 조합장 선출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부정이 많았겠어요. 예. 그러니까 아예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관리 해주겠다 이 뜻입니다. 자, 방갈로 4번에 줄칩니다. 조합 임원의 임기는 3년 이하 범위에서 정관에 정하되 연임할 수 있다. 그렇게 줄쳐보시고 5번에 임원의 선출 방법과 임원의 업무 대행, 조합 임원의 선출 방법들은 정관으로 정합니다. 다만 시장 구성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시도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변호사, 회계사, 기술사 등으로 대통령이 정한 요건을 갖춘 자를 그 다음 줄칩니다. 전문조합 관리인으로 선정해서 조합 임원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떨 때 1번 조합 임원의 사임, 해임, 임기 만료,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그 다음 줄칩니다.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부터 6개월 이상 선임되지 않았을 때. 2번 총회에서 줄칩니다. 조합은 가반 출석과 출석조합은 가반 동의로 전문조합 관리인을 선정을 요청했을 때 이럴 때 전문조합 관리인이 선정돼요. 그 밑에 참고표 조합임원이나 전문조합 관리인의 결격 사유라다가 있죠.
1번이나 2번이나 그 다음 페이지 3번, 4번까지는 틀리게 안 내요. 그대로 보시면 되고 주의할 것은 5번에 밑줄칩니다.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10년이 지나지 않으면 임원이 될 수 없어요. 6번 줄칩니다. 조합 설립의 인가권자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 또는 그 배우자, 직계 존속, 직계 비속 같은 경우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그렇게 줄쳐보시고. 자, 그 밑에 조합 임원이 결격사의 각호에 해당되거나 선임 당시 그에 해당된 자였음이 판명된 경우 또는 조합 임원이 임원의 자격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당연 퇴임합니다. 자, 그 다음 줄칩니다. 퇴임된 임원이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효력을 잃지 아니합니다. 거기 밑줄 쳐보세요. 그 밑에 줄칩니다. 시장 구성이 전문조합 관리인을 선정할 경우 전문조합 관리인이 업무를 대행해야 할 임원은 당연 퇴임하죠. 왜? 전문조합 관리인 대신 일을 하니까. 그렇게 줄 쳐보시면 됩니다. 그 밑에 까먼저 임원의 해임이나 양갈 3번에 관한 것은 문제풀이 되보시고 내려가서 총회 소집으로 갑니다. 2번에 총회 소집 보시면 조합장 직권의 동그라미 또는 조합은 5분의 1 이상, 5분의 1 이상의 동그라미. 자, 관란의 정관 기재사항 중 조합 임원의 권리 업무 보수 선임 방법 변경, 해임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한 총회의 경우에는 10분의 1 이상, 거기에 동그라미. 또는 대의원 3분의 이상 동그라미 요구로 조합장이 소집합니다. 그래서 조합장이 직권 소집해도 되고 일반 조합은 일단 5분의 1 이상, 임원에 관한 사항을 어기란 총회일 때는 10분의 1 이상, 대의원일 때 3분의 2 이상 요구로 소집합니다. 조합원 또는 대의원이 요구로 총회를 소집할 경우 조합원 소집을 요구하는 자가 본인인지 여부를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 방법으로 확인을 해야 돼요. 이 본인인지 확인해라 이 뜻이에요. 이게 왜 만들어졌냐 이것도 최근에 개정된 건데 지금 이제 여러분 병원에 가시면은 가까운 노원에 가면은 주민등록증 보여달라죠. 옛날에는 했습니까? 안 했어요. 그 보여달라는 이유가 우리가 법률 내죠. 그 제정이 쓸데없는 데 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뭐냐? 과거 정부, 문재인 정부에서 중국인들에게 여기 와서 어렵고 우리가 그 본인인지 확인하는 거 이 절차를 없애다 보니까 중국인들이 와서 한국에 와서 치료받고 가요. 엄청 심합니다. 거기 너무나 심하게 우리가 의료 재정이 악화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뭐 수술해야 된다. 안 해요. 어디 옵니까? 한국 와서 그냥 수술해요. 그리고 의료 혜택 받아가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받아가도록 그렇게 법을 만들었냐. 그래서 현 정부도 나가서 그 법을 뜯어 고쳐버렸어요. 무조건 확인해라. 그리고 의료 교육을 하는 이유도 그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의사협회에서 그걸 알면서도 뭐 했다? 입을 닫아버렸어요. 왜? 자기들 수가 올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의료계획이라는 말이 노는 거예요. 엉망입니다, 지금. 우리가 번 돈 일부를 보험료를 내고 있는데 엉뚱 사람이 해가고 그걸 묵인한 사람이 의사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모두 다 확인하도록 한국 사람인지 대한민국 국민인지 아닌지 다 확인하도록 지금 돼가 있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어마어마하게 의료 관광 오죠. 와가 그렇게 해서 싹 혜택 보고 싹 갔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도 이런 것조차도 다 본인인지 확인하도록 지금 다 바꿔버렸어요. 자, 그만큼 심각하다는 거예요. 자, 이제 그 다음 줄칩니다. 조합임원의 사임, 해임 또는 임기 만료 6개월 이상 조합임원이 선임되지 않은 경우에는 시장 구성이 조합임원 선출을 위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그렇게 줄쳐보면 돼요. 총회를 소집하는 자는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목적 안건 일시 장소와
45조 5항에 따른 서면에 겪은 행사기한 및 장소 등 서면을 겪은 행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조합원에게 통지해야 됩니다. 그 밑에 박스는 지금 보실 거 없고 양갈 6번의 총회 의결. 자, 방갈 2번의 의결 정족수. 총회 의결은 입법 또는 정간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줄칩니다. 조합은 가반 출석과 출석 조합을 가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이게 원칙인데 3번에 특례가 있어요. 줄칩니다. 사업 시행 계획서, 관리처분 계획 수립을 및 변경을 할 경우에는 조합은 가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자, 사업 시행 계획서는 구체적 공사 계획이죠. 관리처분 계획은 헌집 주고 새 아파트 주는 계획이니까 상당히 중요한 계획이에요. 이 계획을 수립 변경할 때는 조합은 이때 조합은 전 조합원입니다. 전 조합원의 얼마? 가반수를 받아야 돼요. 출석과 관계없이 전 조합의 가반수입니다. 다만 단 줄칩니다. 정비 사업비가 100분의 10 이상 늘어나는 경우에는 조합은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전 조합원의 3분의 1을 동의받아요. 사업비가 얼마 늘었을 때? 10%. 지금은 자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이 건축자재값 폭등으로 인해서 수독됐다 그랬죠. 자 그래서 사업비가 만일에 이걸 제대로 시행한다면 자 10% 이상 증가하는 게 아니라 100%, 200% 증가해버리죠. 그러려면은 조합은 3분의 2 동의받아야 되죠. 조합은 동의한다 안 한다? 안 하니까 지금 수독되가 있는 거죠. 좀 다. 예. 자 그렇게 하시고 4번 5번은 문제풀이 때 보시고 내려가서 6번에 출석 정족수. 자 총회에서 의결할 경우에는 조합은 100분의 10 이상이 출석해야 됩니다. 자 간로안에 시공자 선정을 의결한 총회의 경우에는 조합은 가반수에 동관한 직접 출석해야 됩니다. 자 시공자 선정 롯데캐슬로 할 건지 프로주로 할 건지 현대 아이파크로 하는지 시공자 선정할 때는 얼마가 참석해야 돼요? 조합 가반수가 참석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줄칩니다. 창립총회 시공자 선정 취소를 위한 총회, 사업시행계획서와 관리처분계획 수립 변경을 위한 총회, 정비사업비 사용 변경을 위한 총회의 경우에는 조합은 100분의 20 이상 직접 출석해야 된다. 그렇게 줄쳐보시면 돼요. 그 다음 페이지 가면 7번에 대의원회, 총회에 관한 대행기구죠. 1번에 줄칩니다. 조합장이 아닌 임원은 자 대의원이 될 수 없다. 조합장이 아닌 임원이 누굴 말합니까? 이사감사는 대의원이 될 수 없습니다. 2번에 줄칩니다. 자 조합원 수가 100인 이상인 조합은 대의원회를 두어야 한다. 꼭 두라 이 말이죠. 자 그렇게 줄쳐보시고 자 3번의 구성 조합은 10분의 1 이상으로 하되 조합은 10분의 1이 100인이 넘는 경우에는 자 조합은 자 10분의 1 범위 안에서 100인 이상 구성할 수 있으며 대의원은 조합원 중에서 선출되며 대의원의 의장은 조합장이 됩니다. 자 그리고 시험에는 잘 나오는 건 그 밑에 박스에 있는 대의원회가 총회권한 대행할 수 없는 사항이라 되어 있죠. 그걸 시험에 잘 내요. 자 그래서 2번 체크하시고 자금의 차익과 방법과 이자율 상환 방법에 관한 사항은 대의원 대응 못합니다. 4번 체크 시공자, 설계자, 감정평가업자 갈로 떼놓으시고 선정 변경에 관한 사항도 대응 못하고 5번 체크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선정 변경도 대응 못합니다. 자 6번은 일단 그냥 보세요. 조합 임원의 선임 해임과 대의원 선임 해임 조합장 보궐선임에 관한 사항은 대응 못하는데 자 조합장 보궐선임이란 말 밑에 이래 쓰세요. 이사 감사 보궐선임은 대행 가능. 자 조합장의 보궐선임만 대응 못합니다. 이사감사의 보궐선임 대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주의하시오. 자, 그 다음 10번에도 그냥 보세요. 조합의 합병 해산에 관한 사항 대응 못하는데 다만 밑을 칩니다. 사업 완료로 인한 해산의 경우는 제외해놨죠. 사업 완료로 해산할 때는 대응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11번 체크. 건설되는 건축물 설계기호 변경도 대행 못합니다. 그런데 주의해서 보시고. 자, 그 다음에 12번 주민대표회의로 갑시다. 자, 구성 토지동 소유자가 시장, 군수 등 토주택공사 등의 사업 시행을 원할 때 주민 참여기구로 만드는 것이 주민대표예요. 그래서 줄칩니다. 주민대표회의는 정비의 지정 고시 후에 구성해야 됩니다. 그 다음 계속 줄칩니다. 주민대표회는 5인 이상 25인 이하로 한다. 주민대표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과 1명 이상 3명 이하 감사를 둔다. 주민대표회는 토종 소유자 가반 동의를 얻어 구성하여 시향서 승인받아야 한다. 그래 줄치면 돼요. 사업 시행자의 의견 제시 줄칩니다. 주민대표회 또는 세입자, 상가 세입자 포함해서 사업 시행자가 다음 사항에 대해서 시행 규정을 정할 때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 철거에 관한 것, 주민 이주에 관한 것 등등 여기에 대한 시행 규정을 정할 때 의견 제시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13번에 토종 소유자 전체 회의나 그런 문제풀이 더 보시고, 자, 그 다음 14번에 민법 중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까지 기출 문제로 가봅시다. 자, 문제집은 201쪽에 보시면 자, 정비사업 시행 방법이라고 되어 있죠. 다 왔습니까? 자, 대표 기출을 보시면은 도시 및 주관경 정비법령상 정비사업의 시행 방법으로 옳은 것만 모두 고른 것은 기억 주관경 개선 사업은 사업 시행자가 한지로 공부하는 방법 할 수 있죠. 니은 주관경 개선 사업은 사업 시행자 정비구의 인가받은 관리 처분계에 따라 주택, 부대, 봉시설, 오피스텔 건설을 공부하는 방법. 주관경 개선 사업에서는 관리 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부대, 봉시설까지 공부하죠. 오피스텔은 공부 못합니다. 그래서 틀렸어요. 그래서 재개발 사업은 정비구역에서 인가받은 관리 처분계획에 따라 건축물 건설을 공부하는 방법 할 수 있습니다. 자, 기억과 디귿이 3번이 옳은 답이에요. 자, 그래서 교재는 어디 보시느냐 하면은 120쪽 보세요. 120쪽에. 자, 정비사업의 시행에서 시행 방법에 자, 주관경 개선 사업은 1번이 개인 보전 정비 개량 방식, 2번이 수용 방식, 3번이 환지 방식 쓸 수 있죠. 자, 거기 기억이에요. 자, 그 다음에 4번에 사업 시행자 정비 인가받은 관리 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부대, 봉시설 건설 공부하는 방법, 즉 관리 처분계획 방법 쓰는데, 자, 오피스텔은 들어가면 안 되죠. 니은이 오피스텔이 들어가 틀렸어요. 자, 이번에 재개발 사업은 정비구역의 인가받은 관리 처분계획에 따라서 건축물을 건설 공부합니다. 거기 디귿이니까 디귿 맞다 이 뜻이에요. 자, 그게 하나 문제다. 그렇게 하시고. 자, 이제 넘어가서 그 다음 페이지 있는 문제들은 다 옛날 문제예요. 옛날 문제. 자, 저 9번 209쪽에 가면은 조합에 관한 문제로서 9번 문제 찾았습니까? 자, 거기 펴시고. 자, 도시 및 주관경 정비법령상 조합 설립가를 받기 위한 동의에 관하여 가론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재개발 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면 토지 소유자 기억에 들어갈 말은 4분의 3이죠. 및 토지 면적 2분의 2 이상 토지 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재건축 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할 경우에는 주택단지 아닌 지역이 정비에 포함된 때에는 주택단지 아닌 지역의 토지 건축물 소유자 자 4분의 3 이상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 토지 소유자 동의 받아야 되죠. 1번이 답이에요. 기억은 4분의 3, 니은은 2분의 1, 디귿은 4분의 3. 자, 리얼은 3분의 2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1번이 답인데, 교재는 128쪽 보세요.
자, 128쪽의 밑에 하단에 양갈로 이번에 재개발 사업의 설립동 및 인가 보시면은 재개발 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종 소유자 3의 3, 토지 면적 2분의 2 이상 토지 소유자 동의받아야 돼요. 거기 기업관위원입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양갈로 3번에 재건축 사업의 설립동 및 인가 중에 방갈로 2번 주택단지 아닌 경우 보시면은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에 정비구역에 포함된 때는 주택단지 아닌 지역의 토지 건축물 소유자 3의 3, 면적 3분의 2 이상 토지 소유자 동의받아야 되죠. 그게 디귿과 리얼이다. 그 뜻이에요. 뭐 이렇게 시험이 나오니까 이걸 잘 알고 있어야 되죠. 자, 그렇게 하시고. 자, 그 다음 페이지 10번 문제 보세요. 10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령상 재개발 사업 조합을 설립을 위한 동의자 수 산정 시 다음에 산정되는 토종 소유자 수는 단 권리관계는 제시된 것만 고려하고 토지는 정비구역에 소재합니다. 자, A, B, C 3인이 공유한 한 필지 토지에 자, 하나의 주택을 단독 소유한 뒤 자, 먼저 아셔야 될 것이 재개발 사업은 토지와 건물을 별개 권리로 보죠. 아시겠습니까? 토지 따로 건물 따로 해야 돼요. 자, 그러면 A, B, C 세 사람이 공유관계를 했죠. 자, A, B, C 세 사람은 한 사람 봐야 돼요. 그 다음에 D는 주택을 단독 소유하고 있죠. 이거 한 사람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세 필지 나대지를 단독 소유한 E는 혼자서 세 개를 가지고 있죠. 자, 필지수 관계없이 한 사람. 한 필지 나대지에 단독 소유한 F와 그 나대지에 대한 지상권자 G. 자, 소유자와 지상권자 있을 때는 합쳐서 한 사람이죠. 그래서 4명이 답입니다. 4명이. 자, 그래서 교재는 어디 보시느냐 하면은 130쪽 보세요. 자, 6번에 토지 등 소유자 동의 방법 등이라고 되어 있죠. 자, 양갈 4번에 동의자수 산정 방법에 1번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나 재개발 사업일 때 가에 한 필지 토지 또는 하나의 건축물을 여럿이 공유할 때는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의 토지 등 소유자 3의 3 이상 동의를 받아 이를 대표하는 1인으로 봐야 돼요. 그러면 A, B, C는 세 사람이 지금 토지를 하나 공유하고 있죠. 하나로 봐라 이 뜻이에요. 또 D는 단독 주택 소유하니까 그것도 하나로 봐야 돼요. 그 다음 나의 토지의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을 때는 토지 소유자 해당 토지 지상권자를 대표한 일을 봅니다. 그래서 방금 문제의 F와 G는 하나로 봐야 돼요. 그 다음에 다의 1인이 다수의 필지 토지를 또는 다수의 건축을 소유하고 있을 때는 필지나 건축 수에 관계없이 한 사람 봐야 되니까 세 필지 나대 단독 소유한 E는 혼자서 여러 가지 있지만 한 사람 보기 때문에 답은 4명이 됩니다. A, B, C 한 명, D 하나, E 하나, F, G 하나 해서 4명이 답돼요. 자, 그렇게 하시고 13번 문제로 갑니다. 13번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령상 조합의 임원에 관한 설명 틀린 것. 1번 토종 소유자 수가 100인을 초과할 경우에 조합이 되는 이사수는 5명 이상으로 한다. 그렇습니다. 2번 조합 임원의 임기는 3년 이하 범위에서 정관에 정하되 연임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3번 조합장이 아닌 조합위원은 대인이 될 수가 있다 하면 안 되죠. 없습니다. 그게 틀렸어요. 4번 조합위원은 같은 목적의 정비사업을 하는 다른 조합의 임원직원을 겸할 수가 없다. 5번 시장구성이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할 경우 전문조합관리인이 업무를 대행할 임원은 당연 퇴임하죠. 자, 그래서 3번이 틀렸어요. 자, 교재는 어디 보시느냐 하면은 134쪽 보세요. 자, 중간에 보면 방갈로 2번 임원 찾았습니까? 자, 거기 보시면 조합장 1명, 이사 3명 이상으로 토종 소유자가 100명을 초과할 때는 몇 명 이상?
5명 이상이죠. 거기 1번이니까 1번은 맞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감사는 1명 이상 3명 이하로 둡니다. 자, 그리고 그 단락에 밑에서 두 번째 줄을 보시면 조합 임원은 같은 목적의 정비사업하는 다른 조합의 임원의 직원을 겸할 수가 없죠. 자, 거기 방금 문제 4번이니까 4번 맞고, 내려가서 방갈로 4번에 조합 임원의 임기는 3년 이하 범위 안에 정관에 정하되 연임할 수가 있죠. 자, 거기 방금 문제의 2번 내용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이제 그 다음 페이지에 위에, 자, 거기에, 자, 결격사유 방갈로 6번 밑에 보면 그 밑에 두 번째 칸에 보세요. 시장 구성이 전문조합 관리를 선정했을 때는 전문조합 관리인이 업무를 대행하는 임원은 당연 퇴임해야 되죠. 자, 그래서 방금 이제 5번이 거기에 해당됩니다. 그럼 3번은 어디 있느냐? 137쪽에 있습니다. 3번은. 양갈로 7번에 대연해 찾았습니까? 1번에 조합장이 아닌 임원은 대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3번에 있다 했죠. 그래서 틀렸다. 자,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 페이지 14번 문제로 갑니다. 작년에 나왔던 문제죠. 도시 및 주환경 정비법령상 조합 임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1번 조합 임원의 임기 만료 후 6개월 이상 조합 임원이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 구성이 조합 임원 선출을 위한 총회 소집할 수 있습니다. 1번 맞아요. 2번 조합 임원이 결격 사유에 해당하게 되어 당년 퇴임한 경우에 그가 퇴임 전에 관련 행위를 효력 잃는다 하면 틀렸죠. 잃지 않습니다. 자, 총회에서 요청하여 시장 구성이 전문조합 관리인을 선정할 경우에 전문조합 관리인의 업무를 대행할 임원은 당연 퇴임합니다. 4번 조합장이 아닌 조합위원은 대인이 될 수가 없죠. 자, 그 다음에 5번 대의원회는 임기 중에 거리된 조합장 보궐선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는데, 자, 교재는 137쪽 보세요. 137쪽이 아니고 135쪽 보세요. 135쪽. 자, 135쪽에 위에 박스 안에 임원의 결격 사유 방갈로 6번 밑에 보세요. 조합 임원이 결격 사유 각 호에 해당되거나 선임 당시 그에 해당된 자였음이 판명된 경우 또는 조합 임원이 임원으로서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당연 퇴임합니다. 자, 퇴임된 임원이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해놨죠. 자, 이것 때문에 방금 이제 2번이 틀렸죠. 효력 잃는다 해서 틀렸습니다. 자, 이제 그 밑에 가네. 시장 구성이 전문조합 관리인을 선정할 경우 전문조합 관리인이 업무를 대행할 이유는 당연 퇴임합니다. 자, 그래서 방금 문제에 자 3번이 거기에 해당되니까 맞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자 그 다음 페이지 넘기시고 제일 위에 줄에 보시면은 자 조합 임원의 사임, 해임, 임기 만료 후 6개월 이상 조합 임원이 선임되지 않은 경우에는 시장 구성이 조합 임원 선출을 위한 총회 소집할 수 있죠. 자, 거기 방금 문제 1번 지문입니다. 전부 다 법좀 그대로예요. 자, 그렇게 아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4번 지문은 137쪽 보세요. 양갈 7번에 대의원회 찾았습니까? 방갈 1번 조합장이 아니면 대의원이 될 수 없다 했죠. 거기 방금 이제 4번 그게 당연히 맞다. 자, 방갈 3에 구성 등에 내려가서 박스 안에 대의원회가 총회 권한을 대행할 수 없는 사항 중에 6번에 보시면 조합 임원의 선임 해임과 대의원 선임 해임, 조합장 보궐 선임에 관한 것은 대행할 수 없죠. 자, 거기 방금 문제의 5번 지문이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보시다시피 전부 법좀 그대로 나옵니다. 17번 문제 같아요. 17번.
도시 및 주관경 정비법령상 정관을 변경하기 위해서 총회 조합은 3분의 2상 찬성을 요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1번 정비구역 위치 면적은 3분의 2 동의받아야 됩니다. 2번 조합의 비용 부담, 조합 획에 관한 것도 3분의 2 받아야 되고 3번 정비사업비 부담 시기 절차도 3분의 2 받아야 되고 4번 청산금 징수 지급 방법과 절차는 이는 3분의 2가 아니에요. 가반수입니다. 그게 답이고 5번 시공자, 설계자, 선정가, 계약서에 포함될 내용은 3분의 2 동의받아야 됩니다. 답이 4번인데 교재는 133쪽. 자, 133쪽의 밑에 하단에 11번 조합 정관, 조합 임원 총회 대의원회에서 정관 변경 칸 찾았습니까? 조합이 총회 개최해서 조합은 가만히 동의받아 변경하지만은 3분의 2 동의받아야 되는 것은 갈로 안에 있죠. 자, 조합원의 자기에 관한 사항, 조합원의 제명 탈퇴 교체에 관한 사항, 정비의 위치 면적, 그게 1번이고, 조합의 비용 부담 및 조합 획에 관한 것, 그게 2번이에요. 정비사업비의 부담 시기 및 절차, 그게 3번이고, 시공자, 설계자, 선정가, 계약서에 포함될 내용은 그게 5번입니다. 그게 3번이 동의받아야 돼요. 방금 4번처럼 청산금 징수지급 방법 절차는 안 들어가 있죠. 그래서 답이 4번. 이렇게 시험이 나옵니다. 자, 자주 보는 수밖에 없어요. 예. 자, 18번 문제 같다. 18번. 도시 및 주관경 정비법령상 조합총회에서 소집에 관한 규정한 내용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숫자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정관 기재 사항 중에 조합 임원의 권리 여부 보수, 선임 방법, 변경, 해임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한 총회의 경우에는 조합원이 얼마? 10분의 1이에요. 10분의 이상 요구로 조합장이 소집하고 총회 소집한 자는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목적, 안건, 일시, 장소를 정하여 조합원에게 알려야 됩니다. 자, 그래서 기억에는 자 10분의 1이니까 10이 들어가야 되고 리얼은 7이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답이 4번인데 자 교재는 어디 보시느냐 하면은 자 여기에 자 135쪽 135쪽 제일 밑에 보면 반갈리면 총회 소집 찾았습니까? 자, 조합장 직권으로 조합은 5분의 1 이상. 자, 갈로 안에 정관 기재사항 중 조합 임원의 권리 업무 보수, 선임 방법, 변경, 해임에 관한 사항 변경하기 위한 총회일 때는 10분의 1 이상이죠. 그것 때문에 기억이 10분의 1이 들어가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대의원 3분의 2 이상 요구로 조합장이 소집합니다. 자,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넘기시고. 자, 위에서 셋째 줄을 보세요. 총회를 소집한 자는 총회 개최 며칠 전까지? 7일 전까지 회의 목적, 안건, 일시, 장소를 또는 서면 의결권 행사, 기간 및 장소 등 서면 의결권 행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조합원에게 통보해야 돼요. 7일이란 말이 이연에 들어가야 되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19번 문제. 도시 및 주관경 정비법령상 조합총회 의결 사항 중에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없는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에 조합 임원 해임은 대행 못합니다. 이연회 사업 완료로 인한 조합 해산은 이건 대행할 수 있죠. 이것에 정비사업비 변경 대행 못하고 이연회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선정 변경 대행 못합니다. 그래서 기억과 디귿 이열 3번이 답인데 자 교재는 137쪽. 자, 양갈로 7번에 대의원회에서 방갈로 3번 구성등 밑에 박스에 대의원회가 총회 권한을 대행할 수 없는 사항으로서 자, 거기에 자, 5번에 보시면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선정 변경에 관한 건 대행 못하죠. 거기 리얼이에요. 자, 그 다음에 자, 거기에 또 봅시다. 자, 6번에 가시면 조합 임원의 선임과 해임도 대행 못합니다. 그게 기억이고
그 다음 10번에 조합의 합병 해산에 관한 사항 대응 못하는데 다만 사업 완료로는 해산의 경우 제외하기 때문에 대응할 수 있죠. 그래서 니은은 대응을 할 수 있는 사항이에요. 그 다음 12번에 정비사업비 변경 대응 못합니다. 그것이 디귿이에요. 그래서 대응 못하는 것은 기업과 디귿 뒤열 3번이 답니다. 이렇게 시험이 잘 나와요.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의하라는 건 밑 딱 정해줬죠. 자꾸 보는 수밖에 없어요. 뭐 외운다고 외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23번 문제부터 또 잠시 쉬었다 합시다.